네, 안녕하세요. 저는 접속을 만든 명필님의 심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장하는 송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신재명 대표님하고 송정희 분장실장님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저 좀 들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떤 대표님은 당연히 계셔야지 되는 거, 접속을 어쨌든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계셔야 되고, 그리고 송정희 실장님은 저랑 접속을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되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저에 대한 컨셉이나 그리고 그런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네, 그리고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항상 긴 생머리였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머리를 저렇게 잘라보고 그리고 파마도 처음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왜 그런 컨셉을 잡으셨는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 나온 김에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그 컨셉은 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일단 제가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이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장인으로서 되게 반성하는 마음이 컸고요. 그때는 이제 되게 소심했던 어떤 젊은 청춘에 대한 그 여인의 마음을 어떤 헤어스타일의 어떤 뭐 반짝거리는 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니까 너무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암묵적인 디스인가요? 근데 그 뭐랄까요? 그 20주년을 맞는 기분이라는 게 좀 어떨지 진짜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모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보고 사실 알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고 살짝 눈물을 좀 흘리셨다고 좀 들었어요. 네. 네, 되게 당황스럽게 눈물이 나는데 사실 작년에도 접속을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작년에 봤을 때는 그냥 저한테만 집중하느라고 제 목소리가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때 제가 저랬구나.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영화에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인물들 감정에 좀 집중해서 그냥 이야기가 너무 약간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좀 눈물이 났는데 주책이라고 계속 분장실에서 혼났어요. 아니 정말 저도 이번 준비하면 다시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는 정말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봐도 너무 영화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 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대포폰 나올 때 빼고는 거기서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20년 만에 다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좀 어떤 게 달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진한 립스틱 그 90년대 중후반에 그 유행하던 화장 그 트렌드잖아요. 예, 그다음에 엄청난 그 전화기, 뭐 삐삐, 열쇠고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멜로드라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풍속도처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저게 뭐지 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시대를 경험했고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추억과 기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련하면서도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뭉클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도 보신 분들이 그때 기억하면서 다들 자기의 그 과거를 좀 복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장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느린 감성을 느리게 표현하는 어떤 청춘들의 마음이 제가 겪어와서 훨씬 더 값지게 표현된 영화 같고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전주현 배우님은 어떤 점이 가장 좀 다르던가요? 이전에 볼 때랑 지금이랑. 사실 그때는
제대로 영화를 잘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지금도 사실 컴퓨터랑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그때는 전혀 컴퓨터라는 걸 몰랐었었고 단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컴퓨터 자판을 피아노 실력으로 컴퓨터를 이거는 네. 그랬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봐도 제가 했지만 되게 새롭고 다른 시대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전도연 배우님이 TV에서는 굉장히 인기 스타였잖아요. 하지만 그 스크린에서는 정말 보여준 게 없는 전무한 경험이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 영화를 들어가는 마음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좀 그때 이 영화를 찍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저는 그때 장르적으로 잘 이해를 제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든 드라마든 그게 연극이든 제가 장르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연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었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 되게 신기했던 건 항상 드라마는 찍으면 그때그때 시청자들이 보시고서 반응을 주시는데 그 접속 찍을 때 정말 바빴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극 중에서 그 수연이 이렇게 커피 들고 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졸았었어요. 촬영할 때. 그 정도로 잠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고 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되게 제일 당황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제작 입장에서도 첫 배우, 경험이 없는 배우를 하는 게 좀 나름의 모험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어떤 점이 끌려서 캐스팅을 했었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두 번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거의 한 25고 정도 썼어요. 2년 반 정도. 캐스팅도 잘 안 됐고 한석규 씨가 그때 이제 초고를 보고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거절했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25고를 쓴 시나리오 보고 이제 됐다 이러는 것처럼 하산하거라는 것처럼 출연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투자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한석규 씨의 시대였죠.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네. 송강호 씨도 없었고, 네. 최민수 씨도 없었고. 그래서 한석규 씨가 캐스팅해서 너무 잘 됐다. 그렇다면 상대 여배우는 훨씬 젊은 분, 그러니까 새로운 분, 그런 얼굴을 고민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원래 이제 접속의 프로듀서인 신보경 대표 제 동생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막역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가 96년 그 추운 봄이었는데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추운 봄인데 맨다리에 이렇게 베이지 바지를 입고 하얀 니트를 걸치고 왔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정식으로 아주 막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수연이를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출연해달라고 제안 드렸더니 또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연 씨가 영화배우의 길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명 감독님이 그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전도연 씨 이마가 너무 짱돌아서 조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근데 정말 그 이전에 어떤 한국의 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얼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조명 감독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네. 처음 했을 때 진짜였어요. 진짜예요. 본능적으로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뭐 캐릭터를 이해하고 뭐 작품적인 이해가 있고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하자고 하니까 했었었고 이게 그렇게 매체적으로도 그렇고 저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다른 길을 걷게 될지도 몰랐었고 사실 아무런 상상이나 기대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영화 쪽으로 오면서 더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배우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느낌도 있는 정도의. 네. 그 송정희 분장실장님은 접속 이후에 해피엔드,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어공주, 밀양 집으로 가는 길 함께 하셨어요. 사실 그 누구보다 전두현이라는 배우의 민낯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인데요. 아까 이 말 얘기도 했지만 분장을 하는 분 입장에서 전두현이라는 배우의 얼굴은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배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연 씨랑 작품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은 물론 반성을 했지만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캐릭터에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빛으로 네. 네, 진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평상시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해주셔서. 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은 뭐 천리안, 하이텔, 나오늘이 삐삐, 음성사서함, 뭐 피카들이 지금 그 시대를 관통한 분들한테는 좀 추억일 테고요. 여기 10대들 계실지고 10대, 20대들한테는 뭐 생경한 모습일 것 같아요. 만약 그 2017년 버전 접속이 나온다면 이 어떤 물건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런 감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도 하고 카카오톡? 감성이 나올까요? 하고 뭐 네. 네. 그러겠죠. 그렇고 좀 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감성이라는 게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라지는 것들 중에 가장 그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 사라진 것 중에 좀 가장 아쉬운 것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삐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삐삐. 네, 되게 약간 뭔가 기다림이라는 거를 약간 느끼게 해주는, 요새는 다 모든 게 빠르니까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없어도 불안한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약속 있어서 갈 때 삐삐를 차고 있으면 삐삐삐삐 거려도 약속이 도착해서 공중전화든 어디든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락이 안 오면 계속적으로 누군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생각보다는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카르디 극장 지금 사라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단관이라고 단독 상영관이 없잖아요. 극장 이게 어마어마한 멀티플렉스인데 시나리오가 2년 반 동안 쓰이면서도 그 마지막 장면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시나리오를 막 고치고 헤맬 때도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정서, 감흥을 믿고 계속 이제 고쳤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피카디리 광장의 그 장면을 며칠 찍었어요. 그리고 재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영화를 보시고 그 나오는 관객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 카페를 이렇게 올려다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장에 서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단독 극장, 그 한간만 있는 그 극장의 정치, 그 광장, 그리고 그 주변에 거기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접속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좀 그런 그 홀로 서 있는 그런 극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접속에 나오고 그 장소가 많은 연인들의 장소가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자분들은 채팅에서 접속을 여러 번 보고 그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자분들하고 여러 번 보는 거죠. 여자는 계속 바뀌고. 네. 그런 일도 많았어요. 역시 영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시대였던. 많이 보셨을 줄 아는데요. 그 지난 9월 6일부터 다음 년에 전두현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25만 명 가량이 지금 방문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현주 씨 보셨죠? 네, 되게 좋아요 많이 눌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첫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좋아요 눌렀어요. 네. 댓글은 안 다셨나요?
제 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창피해갖고 네, 댓글을 못 남겼어요. 네네. 제가 보면서 진짜로 그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과거의 기억을 좀 환기시키잖아요. 세 분도 보시면서 사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던가요? 네. 실장님부터. 이번에 사진전 보셨나요?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생각났을 것 같기도 하고, 전도연 씨와의 추억이 생각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사실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때 너무 꾸밈 없이 예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좋은 시절을 같이 보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댓글에 그런 말 많았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비슷하다라는 댓글들 진짜 많았어요. 댓글들. 전지현 배우님 어떠셨어요? 사진 보면서. 네. 사실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여행을 가도 어딜 가도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뭔가 추억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번에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저랬지 이러면서. 근데 아직도 그 접속에 저는 참 낯선 것 같아요. 저이긴 하지만. 네. 미공개 컷이 너무 많아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저도 한번 다시 봤던 기억입니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접속 때는 너무 풋풋하니 예뻤고 지금은 또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세월과 그 변화를 함께 이렇게 얼굴 속에 잘 간직하고 지켜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박명록 댓글 보면서 좀 인상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손상승님께서 최고의 여배우와 동시대를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신지혜님께서 누군가의 영화 취향을 묻는다면 전도연이라고 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셨고요. 윤주현님께서는 청순과 섹시, 연약과 강인, 순수와 화려를 동시에 가진 배우다 라고 했고, 미호님께서 전두연이라니 이게 실화냐? 라고 하셨는데 어떤 댓글이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다 괜찮은데요.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보시면 없을 때 소개 좀 해주시지 그랬었어요. 거의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담겨있는데 네. 보시면 하루 종일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진 일단 미공개 컷 중에 3장을 준비해 왔어요.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째 컷은요, 그 접속 컷인데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이 컷에 대해서는 송정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머리 두건과 옷과 기억나세요? 네, 일단 젖은 머리를 가려줘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컷 찍을 때 저때 이제 방송이랑 같이 도현 씨가 일을 하고 있던 근데 세트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피곤한데 되게 밝게 스태프들 피곤하지 않게 모습을 주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진짜로 비슷하세요 지금 하고. 괜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도 보면 놀랐어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걸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네. 대표님? 네. 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네. 자기를 이렇게 찍어서 네. 그 동현이하고 지금 계속 채팅을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보시니까.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뭐가 좋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네. 막 그 감정이 이렇게 서로 정서가 오고 가고 네. 어떤 그 로맨틱한 감정들을 이제 막 나눌 그런 시퀀스예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앞에서 착각 그런 장면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두 번째 컷은 이제 많이 좀 보셨죠? 밀양. 네. 왜 웃으시나요? 너무 극과 극이. 그게 이제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밀양으로 이제 뭐 칸 국제영화제, 네. 그때부터 이제 뭐 갓도연이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현이라는 배우의 진짜는 밀양 이후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밀양에 나왔을 당시 다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전도연이 이제 이 이상 보여줄 수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이후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되게 그 밀양은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준 작품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절망을 준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밀양을 끝으로 이제 연기를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밀양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밀양을 시작으로 이제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 네. 사람들은 이제 이제 전도연이란 배우한테 더 뭘 기대할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극복하고 싶었던 되게 넘치는 오히려.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굳이 넘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넘어설 수 있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막 되게 더 오히려 막 떨쳐내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밀양의 신혜를 다시 연기한다면 좀 다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저 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었었고 아이도 없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천 영화제에서 밀양을 그렇죠. 봤었었는데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때였으니까 오히려 신혜라는 인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지. 지금 만약에 제가 한다면 뭐 더 잘한다 한들 혹은 더 못한다 한들 제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빠져서 연기를 했을 것 같아서 2007년 저 때의 연기가 신의 연기가 진짜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보면은 지금 또 뭐랄까요? 이런 연기, 이런 캐릭터, 그 신을 향해 물리는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저런 캐릭터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괴물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고, 네. 사실 밀양을 시작으로 뭐 한영하고 무례한으로 칸 가셨고 또 한 번은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칸을 가셨어요. 네. 저 이제 좀 궁금한 게 심사위원으로서 칸을 갔을 때 이제 배우들이 연기도 평가를 하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작품도 보지만 그런 경험이 이후에 연기를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셨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은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연기적으로 되게 많은 자극을 받고 왔는데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많은 영화들을 전 세계 영화들을 봤지만 저한테 제일 와닿는 거는 되게 그냥 어떤 연기적인 기교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진심 좀 부족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면 그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계속적으로 그렇겠지만 뭔가 꾸미거나 뭔가가 아니고 그냥 그 인물로서 와닿았을 때가 더 좋은 연기가 아닐까.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 세 번째 사진 보실 텐데요. 세 번째 사진 저희 무례한. 네. 이거는 또 어떤가요? 느낌? 무례한이요? 네. 무례한은 제가 촬영할 때 되게 제일 힘들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렇게 무례한들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촬영 현장도 다 남자 배우들과 뭐 그렇게 좀 남성 중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저도 김혜경처럼 살아남으려고 되게 안간힘을 썼던 작품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치열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긴 해요. 저도 무례한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전도연 배우가 어느 순간 눈, 코, 입만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육을 다 써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 배우가. 심지어 저는 젖은 머리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무례한 때였거든요. 네네.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신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 같은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배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남다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진도 보고 하면은 친정 엄마의 마음 이런 거요? 친정 엄마. 이거 너무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자기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을. 그러니까 그 의심하지
그렇게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과 시나리오를 닳도록 읽고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인물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자기 캐릭터와 배우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이 네. 나쁘다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그 인물이 되어버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한 그 파장과 또 격렬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내노라는 남자 배우들 긴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여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뭐 송강호 씨, 최민식 씨, 설경구, 한석규, 황정민, 하정, 공유. 근데 그 어떤 작품에서도 전도연이 단순히 누군가의 여자친구이거나 누군가의 동료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연은 전도연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 비결이 뭔가요? 그런 남자 배우들 앞에서 그런 팽팽한. 네. 근데 사실 촬영할 때는 뭔가 경쟁 의식보다는 동료 의식이나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인물을 감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전도연은 전도연이다라는 게 그게 뭐 장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장점만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 저도 조금 저한테서 객관화돼서 그냥 그 인물에만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저하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화적으로 배우니까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전도연은 전도연이라는 말 대명사 자체가 좀 부담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네. 부담도 되는데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좀 그런 전도연은 역시 연기 잘하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 연애에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사전 투표 진행한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2,72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일명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연의 영화 속 캐릭터는 였어요. 네. 세 분은 어떤 캐릭터가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지 좀 먼저 마지막으로 할까요?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전도연 배우가 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인어공주의 연순 캐릭터를 가장 1인 사랑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표현할 캐릭터들이 정말 1인 2역에서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입이나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사는 어떤 딸의 외환을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영화 보면 저도 1인 2역을 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을 좀 했었고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 좀 기억에 남는지? 저는 어렵죠. 네, 너무 하나를 어렵죠. 뽑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인어공주를 말씀하셔서 저도 그 연순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제가 1인 2역이었기 때문에 상대 연기를 할 때 테니스 공을 보면서 연기를 했었거든요. 테니스 공이요? 네. 왜 테니스 공일까요? 왜냐면 제가 저랑 딱 좋은 제가 1인 2역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네.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니스 공을 보면서 연기를 네.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절실하게 느낀 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연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액션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상상해서 해야 네. 되고, 네. 그래야 돼서. 신 대표님은 캐릭터 하나 꼽으시나요? 저는 네. 밀양의 신혜도 좋고 내 마음의 풍금의 홍현이. 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홍현. 20대 여배우가 10대 후반에 초등학교 6학년 막 닭들 막 쫓고 막 동생 때리고 막 선생님 근데 너무너무 정말 그 홍현의 그 캐릭터와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물론 뭐 최고의 연기는 저는 밀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셨고 이제 재밌었던 게 그 초등학생 연기하는 그 해에 같이 개봉한 영화가 해피엔드였어요.
네. 같은 해에 초등학생과 불륜이요. 왔다 갔다 하셨던. 기억나서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 걸 하면은 배우로서는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내 맘의 풍금 대본을 받고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홍현이가 17살이었어요. 근데 10살이네. 제가 읽고 홍현이가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그랬던 거, 내가 홍현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되게 흔쾌히 될 거라고 감독이 응원해 주셨고 주변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봐도 두 개를 이번에 같은 날 봤는데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네, 근데 사실 해피엔드는 송정희 실장님이 만들어준 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그때는 머리도 짧았었고 단발이었었고, 근데 그 해피엔드 최고라 머리를 만들어주신 건 이제 송 실장님이셨죠. 어떤 컨셉으로 하셨나요? 시정 불륜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짧은 머리와 치정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도대체? 그 긴 머리가 주는 어떤 그 강렬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뭐 어떤 웨이브의 힘을 좀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뭐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해서 긴 머리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투표한 거를 좀 공개해 드릴게요. 옆에 판이 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에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3위는 남겨두고, 아이고. 5위가 한여의 은이고 4위가 밀양의 신혜네요. 저는 밀양이 좀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의 결과 같은 느낌도 드는 결과이기도 해요. 네. 그다음 3위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해프엔드 최고라. 네.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해에 사실 해피엔드의 보라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여성 캐릭터를 말할 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어떠셔? 그때 그런 캐릭터에 도전한다는 게 또 나이도 그때 좀 반대로 또 많진 않았잖아요. 네. 또 최민식 씨, 상대 배우 최민식 씨 나이가 좀 있으셨고 여러 가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 기억이 나세요? 네. 캐스팅 비율 좀 말씀해 주세요. 몰라요. 근데 그냥 캐릭터나 어떤 그 해피엔드라는 작품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 여배우 저에 대한 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수적이기도 하고 여배우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되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뭔가 좀 그 여배우 대열에 끼지 못하는, 근데 좀 그런 가진 시선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파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명 궁금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접속 보면은 한석규 씨가 맡은 대화명이 해피엔드잖아요. 다음 영화 제목이 해피엔드, 저는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네. 정지우 감독님이 원래 저희한테 보여줬던 시나리오의 원래 제목이 해피엔드였어요. 네. 그때는 비와 티시신가요? 그때도 어렵게 제작에 들어간 영화였나요, 이것도? 그때는 이제 전도연 씨 캐스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거절도 했었고. 네.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보라가 이제 연인을 만나러 아이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그 장면을 도저히 자기는 그게 참 납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안 돼도 시나리오가 좋으니 말하면서 열심히 설득했는데 결국 하게 됐고, 원래 처음 시나리오는 그 남자 주인공인 서민기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도연 씨가 자기 나이보다 좀 많은 아이가 있는 그 최보라 역을 하면서 갑자기 그 영화가 서민기와 최보라의 영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서민기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근데 결코 이렇게 자기 어떤 영화를 해치거나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서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런 여성 캐릭터, 그리고 지금도 한국 영화사에서 계속 회자되는 많이 그런 그 순위에 꼽히는 그런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를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감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거는 괜히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송정희 실장님이 그 폴라로이드, 거기도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오는데 그 긴 머리 보라가 이렇게 맞아요. 연인의 집에서 흐트러진 그 웨이브 머리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참, 여러분 관객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송정희 실장님은 올드보이의 그 최민식 씨 머리, 또 최근에 그 아가씨의 그 멋진 의사 머리들, 그다음에 만추에서 그 현빈 씨와 탕웨이의 머리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은교의 그 박해일 씨의 특수 분장.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온들바를 불러요. 네, 아까 다리 꼬고 있었는데 한국 최고의 그 뭐랄까 아티스트시죠. 네, 거기서 정말 그 지금은 너무 개런티가 비싸서 저는 손정희 실장님과 같이 일을 안 한 지 꽤 됐는데 네, 최고의 아티스트십니다. 네. 많은 최근에는 살인자의 기억법을 하시는 게 많네요. 지금.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디자인, 메이크업이랑 헤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참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고. 근데 보니까 저 인터뷰한 걸 봤는데 많은 뭐 전도연 씨뿐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이 좀 의지하는 언니 같은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길래 많은 배우들을 뭐 이제 분장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배우와 같이 호흡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언니보다는 현장에서는 친구같이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고요. 친구같이 같이 호흡할 때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현장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판도 강하게 해주시고요. 칭찬을 많이 해야죠. 그럼 2위하고 1위 한번 볼게요. 2위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접속의 수연이기 때문에 이건 살짝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1위가 뭘까요? 너는 내 운명의 은하예요.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너는 내 운명 같은 경우는 보면서 놀랐던 게 통속 멜로도 배우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대표적인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 영화가 이제 그 두 배우의 한병민 씨와 전도연 씨의 케미로 살아났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전도연 씨 영화 보면은 굉장히 분장적으로 많이 내추럴한데 이 영화에서 작정하고 예쁘게 나오시는구나. 네, 감독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전 좋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올 일이 잘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예쁜 척을 하고 이런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너는 내 운명을 연출하셨던 박진표 감독님이 전도연의 예쁜 모든 모습을 다 찍겠다라고 선언하시고서 네. 작정하시고서 찍으신 작품이었어요. 여배우로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너무 기뻤어요. 네. 지금 봐도 너무 상큼하고.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글쎄, 남자분들이 예뻐서. 네. 그 부장님 실장님하고 대표님은 이제까지 연기한 그 전도연 씨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전도연과 비슷한 것 같다 이 캐릭터 그런 거 좀 있으세요? 모든 영화에 전도연 씨의 여러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저 캐릭터가 딱 전도연 씨다라기보다는 뭐 접속의 수연의 어떤 부분, 뭐 해피엔드 보라의 어떤 부분, 뭐 은하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 코너 넘어갈 텐데요.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아마 지금 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좀 있어 넘겨드릴 텐데 그 전에 전도연 씨가 함께 연기한 4명의 배우께서 질문지와 축하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먼저 남가를 함께한 공유 씨가
공유 씨가. 전도연 선배는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에요. 남가요를 택하게 된 건 택하는데 가장 큰 힘이었고 그 덕분에 무사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데뷔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공유야 고마워.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제가 세 분을 가져왔는데요.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 황정민 씨. 황정민 씨. 네. 황정민 씨의 질문입니다. 황정민 씨가 배우가 아닌 삶을 살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왔어요. 아, 황정민 씨가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은퇴하길 바라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 글쎄, 배우가, 지금 배우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어는 아니지만, 저는 배우가 아니었다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기 때문에, 현모양처. 네, 되게 현모양처처럼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보라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은 누가 보내왔냐면요. 멋진 하루에서 함께한 하정우 씨. 하정우 씨의 질문인데요. 하정우 씨가 시간 여행을 해서 그 시절에 20대 전도연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20년 전 전도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하면서 덧붙이신 얘기가 그것이 40대 전도연이 꿈 많은 20대 전도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참.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그냥 열심히도 아니고 뭔가가 그냥 자기가 하다 보면 사실 뭐가 되고 싶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전도연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20대 정말 많죠. 네, 되게 그런 분들 보면 저의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요. 칸에서 이렇게 상을 받은 저의 모습이 뭐 어쨌든 연기적으로 했을 때 그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보다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좀 즐기면 어느 순간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답변 들으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현장이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가 이걸 좀 즐기고 있구나 연기를 그런 거 느낀 순간이 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의외인데 해피엔드였어요. 해피엔드, 네, 네.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배우로서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들이 시키고 원하는 거를 연기를 했다면 해피엔드에서 정지우 감독님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해도 되나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감독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구나를 느꼈던 게 해피엔드였던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은 보셨잖아요. 접속하고 해피엔드의 그 사이를 보셨을 텐데 그런 게 느껴지시던가요? 같이 해피엔드 할 때 그 어떤 감독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도현 씨가 얘기했는데 저도 그거는 많이 느꼈지만 그 감독님이 어떤 시동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와 보라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분은요. 최근 영화에서 되게 정말 무례한의 김남기 씨 사진을 좀 약간 무례한 사진을 좀 선택해온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김남기 씨가 접속 때 전도연과 지금의 전도연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무려 3가지나 물어보셨어요. 강의를 받고 싶으신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3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때와 뭐가 달라졌는지. 네. 글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는 연기를 잘하지? 뭐 이런 그냥 연기적인 그리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달라진 것도 있어요. 자꾸 진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좀 캐릭터도 무거워질 수 있고 작품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깊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 그때에 그냥 어떻게 하면 나는 연기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연기를 할까 했을 때가 훨씬 더 단순하고 또 좋았었던 오히려. 거 같기도 네. 하고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김남기 씨에 꼭 전달하도록 할게요. 하고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두 분만 한번 궁금한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H7번에 앉으신 분인데요. 누구시죠? 네. 그 최근에 배우님께 영감을 주는 감독이나 배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이거는 뭐 한국 넓혀서 할리우드 상관없고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근데 저는 딱 누구는 아니고 저는 좀 작품적으로 많이 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최근은 아니지만 샤를리스 테론 보고서 되게 여배우로서 되게 매드맥스. 멋있다는 생각했었고 네. 물론 그 전에도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되게 멋있는 여배우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 영화에서 많이들 요새 인터뷰에서 여러 번 이제는 좀 폭이 넓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이제 제가 뭘 더 해야지 되나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반대적으로 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도연의 다음 작품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때 정작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작품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다운되고 우울했었는데 그때 송중기 실장님이 해주신 말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데 뭐라고 해주셨나요? 징징대지 말라고 90년대 네가 그렇게 찍고 싶은 영화들을 계속 찍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려서 지금 빛을 발하는 배우들이 있으니까 너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요? 어떤 마음으로 너무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모르고 느끼는 대로 했고요. 지금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도연 씨를 느끼실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여성 캐릭터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명필름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카트도 그렇고 이제 개봉 준비 중인 영화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온 제작사예요. 정말 제작사고 그래서 두 가지 궁금한 이제 전도연 씨와 함께 또 그런 작품을 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제작사님 스스로가 이제 그런 여성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진 이유 좀 묻고 싶어요. 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했고요. 제가 제작자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왜곡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남들이 남성 중심적인 영화를 할 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또 한국 영화에서 그 여성 중심의 또는 여성이라는 그 젠더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여성의 삶 이런 것들을 그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의식적인 그런 소명의식 이건 좀 너무 거창하고 좀 민망하지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애써 많이 했고요. 근데 거꾸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스포츠 영화는 안 된다고 여성 스포츠 영화 안 된다지만 우생수 만드셨죠. 뭐 마당을 하는 암탉처럼 암탉이 너무나 진보적이잖아요. 막 그런 것도 뭐 그 멜로드라마도 좀 다른 접속 이런 해피엔드의 보라 거꾸로 우려했던 그런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회사의 여러 편의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작품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성 영화인들한테 그 좀 도전하고 실험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 또 전도연 씨한테도 그 리즈 위더스푼의 와일드 같은 영화 보면 굉장히 저예산 영화인데 그 리즈 위더스푼이 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자도 되고, 그래서 뭐 또 자기 돈 아니더라도 뭐 끌어모으고 또 저 같은 제작자랑 같이 함께 또 돈을 끌어모으고 이러면서 우리는 왜 매드맥스가 그건 예산이 많군요. 그건 많죠. 뭐랄까 남들이 만들지 않으면 뭐 내가 만든다 이런 생각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씀. 제가 너무 아니랬습니다. 아니야. 그만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생각 좀 받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오늘 접속 보고 느꼈지만 수연 같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 좀 소극적이고 되게 겁도 많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다양한 캐릭터를 해서 되게 도전 정신도 뛰어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되게 겁이 많이 나요. 그런 그런 반면 이제 문소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쌓아나가고 투쟁하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면에서 되게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제가 용기 내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두 분 같이 하는 영화도 보고 싶고 또 신재명 대표님 홍보 좀 하자면 지금 I Can Speak라고 남훈희 씨 주연인 영화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여성 영화는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덧붙이자면 전도연 씨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딱 건드려주면 그것을 딱 잡아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기도 보면 굉장히 세심하잖아요. 내밀하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그런 캐릭터의 배우가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그런 배우가 있는데 전도연 씨는 뭔가가 이렇게 오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자기 것으로 확 끌어안아 버리고 깊게 파고드는 그런 내밀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작하라고 막 그거는 제가 그렇고요. 또 각자의 배우의 삶, 또 각자의 어떤 캐릭터, 또 각자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와일드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제작자 전도연 영화도 되게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할까 싶어요. 어떤 배우 주연으로 쓰실지부터 이제 제가 해야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배우가 하겠어요? 그렇죠. 카카오 TV 통해서 실시간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아이디 명명망님께서 작은 체구에 몇 배 에너지 쏟으시는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체력 관리는 예전에는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한 퀴즈 좀 드리고 전도연 배우님 사인하고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사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 들으시다가 아시면은 질문해도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접속에서 전도연 배우가 사용한 컴퓨터 통신 대화명은 여인인 너무 쉽죠 이거는. 네, 이건 너무 쉽고요. 진짜 질문은요. 영화 오프닝에서 이제 전도연 씨가 혼자 극장에서 나와서 소나기 보면서 만환자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현 한석규 씨가 나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본 영화는 뭘까요?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네, 혹시 아시나요?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닙니다. I love you. 네.
저기 손 드시면 네, 네, 저 맞습니다. 여기 좀 나와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서. 여기 폴라로이드 사진 좀 찍으시려고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저도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네, 되게 맞추셨네요. 네, 나오셔서 저 일단 어떻게 네, 네 주시고 함께 폴라로이드 저기 사진 한번 찍으시면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도연 씨에게 네, 네 한마디 아니 한마디. 네? 네, 저 대답할 준비 됐어요. 이거 너무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기 전에 추천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실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현 씨하고 접속을 함께 봤는데요.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도현 씨 옆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주는 동료로서 또 되게 친형제 같은 친구로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도 저희가 이제 일할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또 계속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주년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주시면 어쩌나. 매진됐습니다. 네, 근데 네. 되게 조마조마하고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20주년 기념 접속 같이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작품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 또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영화는 2시간 보고 나서 그냥 휘발되는 영화도 있고, 또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잊혀지는 영화도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도연이라는 배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부천영화제 전도연 20주년 행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거기 모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저희 90년대 중후반에 많은 한국 영화들을 만들면서 전도연이라는 배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한때는 멜로의 여왕이었고 또 한때는 깐의 여왕이었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네. 또 다른 어떤 여왕으로 계속 스크린에서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는 자리 30주년 때 또 이런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새로운 영화들로 또. 네, 그때는 새로운 영화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관객 포토 타임을 하거든요. 가시지 마시고 포토를 원하시는 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런 것까지 해주신다고.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얘기일까요? 네. 혹시 원하시는데? 세 명이면은 이걸 뽑아야 되나요? G13에 앉으신 분, G13번에 앉으신 분. 네, 나왔습니다.